네, 2026년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전망. 오늘 두 번째 팀 두산 베어스 팀으로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해 외국인 투수 구성 그리고 뭐 제이크 케이브라는 외국인 타자까지 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구성을 하면서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콜 어빈의 폭망 그리고 잭 로그의 이 분투, 제이크 케이브의 뭐 거의 주장급의 활약을 통해서 정말 희망 같은 걸 좀 얻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 시즌 두산은 잭로그만 함께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또 데려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선수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뭐 플렉센 선수는 이미 국내에서 한 시즌 뛰고 미국으로 유턴을 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잘 버티면서 그리고 작년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상을 뒤엎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두산에서 작년에 데려온 선수 가운데 가장 이름값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잭 로그 선수만이 살아남고 재계약을 했고요. 플렉센이 복귀를 했고 타자로는 데즈 카메론 메이저리그에서 이름을 날렸던 중견수였죠. 이름을 날려요? 데즈 카메론이 아니라 마이크 카메론이 네. 이름을 날렸죠. 네. 아버지 마이크 카메론의 아들 데즈 네. 카메론이 왔습니다. 자, 뭐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투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로그 재계약했고요. 크리스 플렉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즈 카메론, 아시아 쿼터 선수는 타무라 이치로 선수였는데요. 자, 먼저 재계약한 잭 로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6년생 좌투수고요. 이번에 11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10승 8패 2.8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잭 로그였는데요. 2년차 시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선수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사실 그때 6월 초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두산 쪽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 선수는 5이닝 이상 던지면은 구위가 떨어지고 좀 맞아 나간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후반기 와서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선수 유형 자체가 뭐 갑자기 뭐 구위가 떨어져서 뭐 이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올해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BS 시스템에서 압도적인 구위를 가진 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잭 로그는 구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빠른 공이 한 145 정도 나오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좌투수로서 ABS 상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구속으로도 통한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뭐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다 나쁘지 않고 제구도 안정된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비슷한 활약을 또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경기 운영은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커터 체인지업의 피안 타율이 지난해 3할대가 넘었었죠. 그러면서 좌타자와 우타자의 그 성적 편차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2년 차 때 좀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잭 로그가 어떻게 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날카로운데?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고 부른 거잖아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냥 일단 나중에 롯데 얘기 할때 그때만 잘 귀담아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인지 판단을 그때 합시다. 롯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해 2.81이었는데 요게 유지만 되면 사실 리그 정상급인 거죠. 그럼요. 예. 네. 저는 이 선수의 강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종 하나하나 떼서 보면 와 하는 구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구종을 양쪽 플레이트 활용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활용을 다 하니까 이 선수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구위로 뭐 우겨 넣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영리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만큼의 성적을 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폭망한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 플렉센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94년생이고요. 복귀했습니다. 100만 달러에 또 계약을 하고 복귀를 했고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21경기 등판해서 5승 1패 3.09.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했었어요. 초반에 뭐 불펜에서도 활약하고 그렇죠. 뭐 여러모로 이제 쓰임새가 있었는데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한 시즌을 경험했던 이제 과거를 재현해야 되는 플렉센이거든요. 2020년 두산에서 뛰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2025년에는 좋았지만 그 전 시즌 사실 2023년부터 2024년에 좀 부진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두산에게도 좀 반갑지 않을까 싶고 다시 복귀했지만 여전히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0마일 초반의 포싱과 함께 커터, 커브, 슬라이더, 슬러브, 체인지업 아주 다양한 공을 던지는 선수고 KBO 무대를 또 경험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플렉센도 충분히 좋은 영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포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선수 세부 지표 봤을 때 뭐 9이닝당 탈삼진 수가 4.5개였었고 FIP도 5점대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지표적인 부분을 요즘에 메이저리그는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리그는 플렉스엔을 포기를 했는데 이게 KBO 리그 왔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ABS에 맞춰서 플렉스엔이 그 피칭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투수는 확실히 구위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플렉스는 ABS에 어울릴 만한 구위를 가진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이 2020년도에 21경기 나와서 8승 4패, 116.2이닝을 투구를 했었고 당시에 홈런이 6개밖에 없었어요. 예, 홈런이 6개, 116이닝 던지면서 볼넷 30개, 삼진이 132개. 그때는 이제 볼삼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가 스타일을 잡을지 그걸 좀 보고 싶은 게 과거 두산 베어스 시절 딱 한 해였습니다만 그때는 전형적인 파워 투수 유형이었어요. 8회 싱싱했어요. 곡다도 놓고 네. 빠른 걸 150km가 웃도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거기다 납작한 커브 그렇죠. 이 공을 던지면서 그때는 국내 KBO 리그 정상급의 파워 투수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스타일을 바꿨죠. 커터를 상당히 비중을 높이면서 커터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물론 지금도 뭐 커브를 주무기로 쓰고 포심도 던집니다만은 약간 커터형 투수로 바뀐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작년에 컵스에서 보였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세부 지표상으로는 이 선수는 첫 해부터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특히 세이버 매트리스로 가면 좋은 게 없어요. 그쪽에서는 구형 투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하는 거는 보험용으로는 데리고 있을 만한 선수예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데리고 있을 선수. 왜냐하면 선발, 다 불펜, 되니까요. 롱맨 다 되니까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여기 온 거는 자기가 다시 선발로서 가고 나이도 아직 있기 때문에 한번 튕겨서 가보자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선수의 성패가 만약에 자기가 예전과 같이 파워투 왜냐하면 지금도 최고 고속 153을 던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내가 붙어보겠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KBO 리그 구속도 올라갔고 외국인 투수들이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구위형 투수들이 엄청나게 올해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일단 구위형 투수들을 각 구단들이 선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예전만큼의 성공은 거둘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기가 메이저리그에서처럼 뭐 커터를 던지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벌써 그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내가 그 기억으로 붙어보겠다. 그러면 이 선수는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이 선수가 초반에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걸 좀 바라보고 싶어요. 잭로그도 그렇고 플렉슨도 그렇고 요즘 유행인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투수라고 좀 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잭로그는 좌투수라는 이점이 있는데 플렉스는 또 우투수라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죠. 알겠습니다. 자, 두 명의 투수 소개해드렸고 이어서 이제 외국인 타자 데스 카메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997년생이고요. 외야수입니다. 이제 케이브의 자리를 그대로 좀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는 21경기 뛰었고요. 1할 9푼 5리. 메이저리그 통산으로는 160경기 뛰면서 2할 11개 홈런을 쳤던 나즈 카메론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컷드라플 선수입니다. 뭐 트리플 A에서 성적은 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선수가 좀 그 벽을 깨야 되는데 아버지의 재능을 완전히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컷드라플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잘하는 경우가 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선수고, 트리플 A에서는 조정조정 생산으로 또 150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KBO 리그에서도 아프지만 않으면 펀치력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일단 출발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선수들은 출발이 좋아야 그 기운을 타고 쭉 가는 유형이 있고, 그게 아니면 굉장히 좀 고전할 것 같은 게 유인구에 자주 속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파악이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툴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능력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마이너에서는 1라운드 지명을 받았지만 그 야구적인 컨택 능력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좀 성장이 더딘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전히 뭐 헛스윙도 많고 삼진율이 높은 선수긴 하지만 일단 공을 맞았을 때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도 트리플 A에서 타구 속도가 91.6마일, 앞서 키움에 소개시켜드렸던 브룩스와는 확실히 타구 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 18개 홈런, 18개 도루,
이제 운동 능력과 파워를 확실히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14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폭탄이다. 아, 가장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선수 한번 제가 저번에 한번 참 간단하게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스카우터 분들 거의 다 뭐 스카우터 분들은 뭐 거의 선출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보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체격이 신장이나 이런 거 아버지보다 작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거의 아버지예요. 타이콘도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발 빠르고 수비 정말 수비 잘해요. 그거 인정하는데 타격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도 사실 초창기 메이저리그 올라왔을 때 아버지도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뚫고 일어나면서 이제 스타로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선까지 가지 못하고 나이를 30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 선수 마이너리그 통산 타율 2할 오픈 6리입니다. 2할 오픈 6리고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을 땐 자기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서둘러요. 마이너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헛스윙률도 높고 타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버틸 정도의 컨택 능력은 보여주면서 장타를 쳤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올라오면 그 선을 자기가 만들지를 못했어요. 마음만 급해지니까 오히려 성공률도 더 떨어지고 변화구에 많이 속고 헛스윙 많이 하고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 선수의 수비는 저는 뭐 잠실 그 외야 넓은 데서 너무 딱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수비는 정말 박수를 보내줄 것 같은데 공격에 있어서 이 선수는 저는 무 아니면 도다. 가장 그래서 폭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좋은 쪽으로 터질 수도 있고 우리 악은 쪽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터져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터지면 이게 그렇죠, 폭망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네. 네, 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출발이 좋아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린 게 잠시를 쓰는 타자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예요. 지금 상황이에요. 뭐 홈런이에요. 근데 잠실 구장을 홈으로 쓰는 타자가 홈런을 노리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안 그래도 헛스윙이 많은 그러니까요. 선수인데. 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습성을 상대 투수들이 빠르게 파악을 했을 때는 네. 도가 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은 얘기는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대. 그래서 이제 막 꽈서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걸 쫓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헤어나오기 쉽지 맞아요. 않습니다. 초반에 얼마나 공을 참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기한테 스트라이크를 던지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죠. 만드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볼카운트 싸움이겠죠. 네. 일단은 그 헛스윙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ABS 상황에 오는 공들에 대해서 컨택만 잘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커리어 마이너 볼넷 수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좀 선구안의 발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시아 쿼터의 타무라 이치로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투수고요. 1994년생 우투수입니다. 173cm의 작은 신장이고요. 지난해 NPB 일본 야구에서 20경기에 나와서 3.58을 기록을 했던 선수고요. NPB에서 통산 9시즌을 뛰었어요. 경력이 굉장히 풍부한 이제 베테랑 선수고 최고 구속이 이제 150에 이르는 빠른 공이 있고 포크, 커브, 커터 뭐 이런 공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저는 뭐 기량만 두고 봤을 때는 10명 중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네, 2군에서도 17이닝 무실점을 또 기록을 했었고 당장 뭐 작년에도 1군에서 적은 경기를 던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심의 구속이 특출나진 않기 때문에 스플리터나 슬라이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 선수가 꽤 기량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시즌에도 1군에서 20경기나 나올 정도로 NPB에서 나름 150경기를 넘게 뛴 선수니까 잔뼈가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있어서도 꽤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왜소한 체구긴 하지만 150에 가까운 공을 충분히 계속해서 뿌릴 수 있다는 점도 이 선수를 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호주 외야수로 가려다가 일본 투수로 이제 바꿨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 머리 스타일이 저게 원래 곱슬이랍니다. 나는 네, 우리 이영 위원처럼 뽑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원래 그렇다 그러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사실 고기 빠른 우투수고 뭐 신장이 큰 선수도 아니고 뭐 그러고
안권수 선수 하고 중학교 때 친구였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안건수 선수하고 친구였군요. 또 안권수 선수가 두산에 뛰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롯데 연습을 시간이 그렇게 오고 열심히 있다, 이제. 한대요. 연습 열심히 되게 영리하다 그래요. 네, 워커스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또 그 놀란 게 교원 자격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머리 좋군요. 선생님 자격증도 있다고 뭐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근데 저는 뭐 스플리트도 좋고 던지는 모습 보니까 무난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냥 뭐 그 압도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점에 비하면 이 선수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 생각보다 약간 컨트롤이 제가 기대한 그래요? 만큼이 안 되었어요. 네,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수가 저는 만약에 두산에서 이 선수가 선발 싸움에 들어가서 선발로 들어간다. 저는 이게 두산한테 좋은 사인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좋은 사인이 아니고 만약에 불펜으로 롱맨 역할하고 그 다리 역할 해주고 이러기에는 참 괜찮은 선수기 때문에 그런 면만 좀 닥치지 않는다면 뭐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롤이 들어요. 너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롤이 그러니까 지금 플랜 A대로 가야 되는데 팀 사정상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아시아 쿼터 중에는 꽤 비싼 몸값인 거잖아요. 그쵸, 네. 20만 달러면 네. 다른 선수보다 비싼 몸값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보다는 좀 뒤쪽에서 이제 활약을 해준 게 좋다. 앞서 유토 같은 경우에는 선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그렇죠. 선수인데 이 선수는 불펜으로 뛴 경험이 훨씬 많은 선수다 보니까 선발 로테이션에 드는 거는 사실 저도 말씀해 네. 주신 대로 두산에게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태견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베어스 이제 지난해 9위였기 때문에 올해 절치부심을 다짐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의 네 선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투수들로만 놓고 보면 공이 좀 느려요. 그리고 타자로 보면 잠실에 쓰는 외야수 다스 카메론이다. 홈런 말고 뭔가 다른 거 케이브 같은 유형을 결국은 또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세 분의 이 네 명에 대한 총평과 또 점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은 아까 도안이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풀리면 8점 나와요. 8점 나옵니다. 근데 안 풀리면 4점짜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플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옛날 스타일로 힘으로 물러보겠다 이러면 저는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저카멜은 정말 그래요. 이 선수 결국 이제 물론 저는 수비 걱정은 안 하거든요. 수비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선수가 방망이가 만약에 안 맞고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 재앙이거든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니면 4냐 8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낮을 정도니까 6으로 하시죠? 6은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위험 잘 느껴서 저는 5로 가겠습니다. 4에 가까운 느낌이 조금 더 오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려면 아까 플렉선하고 다즈카멜은 4명 중에서 2명이 지금 변수가 크니까. 변수가 크죠. 전 6입니다. 저도 6인데요. 키움급이다. 이게- 키움급이라기보다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 저의 한 줄 평은. 왜냐하면 플렉스는 또 어쨌든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해줘야 되고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잭로그는 지난해 해준 것만큼 이미 잘해줘야 미국에서 먹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한다고 충격받지는 않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름값을 해줘야 한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뭐 송재호 위원 말대로 8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잘 풀리면은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8점을 주기는 안전빵 좀 그래가지고 저도 6점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잭로그 플렉센이 잠시를 어떻게 쓸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럼요. 네. 예. 자, 두산 베어스 뭐 박찬호도 잡았고 올해 또 구단 차원에서 이성적을 만족할 그런 시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4가 될지 8이 될지 이번 시즌 두산 팬분들의 기대는 8을 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8이 될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산 베어스 소개 이렇게 드리고요. 다음 팀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잠시 후에 또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